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보상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보험은 과연 제대로 보상이 되는지,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나는 보험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보장이 돼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도 막상 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보장 범위가 작다든지 또는 누락된 부분 때문에 아주 억울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보상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보험은 과연 어떤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내일이 마침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 보험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27세이신 분인데요. 여성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어린이 보험을. 근데 거기에는 이제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요. 자, 어떤 사례냐면 사무직으로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분이 치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치질이라는 게 한 번에 안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또 치질이 재발을 해서 2차 수술을 하고 나서야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박은정 씨는요. 엄마가 나한테 어린이 보험 들어준 거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보상 청구하면 충분히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2차 수술한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의 결과는 첫 번째는 제대로 나왔는데 2차 수술에 대해서는 면책이 나왔어요. 면책.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보험도 따라서 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 질병수술비 1에서 5종 그러면 수술시마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설명이라면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는요. 연간 1회예요. 그래서 A사, B사 대부분 동일한 질병으로 앞에서처럼 치액으로 1년 안에 2번 이상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번만 되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1년 뒤에 동일한 부위 재발한다 그러면 1년 뒤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추천드릴 1에서 5종 수술은요. 어린이 보험인데 이젠 정말로 매해 지급입니다. 1년 안에 2회 이상 수술을 하더라도 다 매해 지급되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판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 보험 예전 거 들어있는 분 혹시 여기 A나 B사처럼 해당이 되신다면 한번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4월까지 어린이 보험을 대개 보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건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수술한다고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버전이었어요. 근데 이번 5월에 새로 출시된 특약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수술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그런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린이 보험은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린이 보험 20세 만기, 30세 만기가 곧 도래하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안 놓치시도록 흔히 그래서 요즘은 어른이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로 리모델링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였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2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 또 질병 후유의 장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분은 60세 여성분입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편신사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해서 보험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분은 건강검진 시에 난소암 진단을 받고 난소 양쪽을 전절제술로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 대부분 암은 수술로 인해서 절제를 하게 되면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분도 나름 질병 후유 장애가 보장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난소암 걸려서 난소 전절제술을 하고 나서 당연히 질병 후유 장애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네, 결과는 면책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분이 갖고 계신 질병 후유 장애는 80% 이상 시에만 보장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난소암으로 난소 양쪽을 절제한 부분은 즉 80% 이상의 후유 장애율이 아니었다는 거죠. 50%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병 후유 장애를 받는 경우는요, 암으로 인한 절제가 많은데 위암인 경우에 위 절제를 하면 30에서 50% 질병 후유 장애율이 나옵니다. 대장인 경우에는 대장 절제를 했을 때 50%, 췌장인 경우에는 췌장 절제를 했다. 췌장암으로. 그러면 30에서 50%의 후유 장애율이 나오고요. 간은 4분의 3 절제를 하는 간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사례처럼 난소암으로 진단받고 폐경 이후에 대부분 양쪽을 다 절제를 하시는데 그럴 때 50%가 나옵니다. 따라서 앞에처럼 80% 이상 질병 후유 장애를 갖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못 받았겠죠. 그다음 가장 많은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로 인한 게 10에서 20% 정도의 질병 후유 장애율이 나오고요. 그다음 인공관절 60세 넘어서 70세 되면 인공관절 양쪽 많이 하시거든요. 한쪽당 그러면 20% 장애율 나와서 양쪽 다 하시면 4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또 많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치매 부분이에요. 근데 이 치매에서도 CDR 척도 2점, 즉 중등도 치매면 40%, 중증 치매인 CDR 척도 3점이면 60%의 질병 후유 장애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후유 장애, 50% 이상 후유 장애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추천드릴 거는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3에서 100%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3에서 100%가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쪽 귀 청력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럼 15% 장애율. 그다음 앞에 말한 것처럼 치매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율.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3에서 100% 질병 후유 보장을 준비해 놨다면 이게 다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으로 내가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15% 장애율이다 그러면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디스크로 인해서 내가 20%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유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역시 3천만 원 곱하기 20%에서 또 받겠죠. 치매로 인한 부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를 갖고 있다는 거는요. 이것만으로도 치매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디스크 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장애로 인한 보험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가입하면 정말 좋은데 특히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무한 반복이에요. 100%가 되더라도 다른 신체 부위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는 아주 좋은데 이게 그동안 유병자는 가입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이제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거예요. 특히 당뇨 갖고 계신 분들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가 많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됐다. 50% 후유 장애율이 나옵니다. 3천만 원 가입되어 있다면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 제일 많은 게 이제 신장 투석이거든요. 그러면 75% 장애율이 나와요. 그럼 3천만 원의 75%인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전부 다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일까? 유병자니까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 아쉬운 점은 유병자라서 이거는
20년 갱신형밖에 운영은 안 해요. 하지만 50대, 60대, 70대까지도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년 갱신이라면 결코 짧은 건 아니겠죠. 자, 50세까지는 3천만 원. 그다음 51세부터 64세까지는 3에서 100%입니다. 네. 질병우장의 3에서 100%를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65세에서 70세도 1,000만 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1,000만 원이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치매 같은 경우 CDR 척도 이전면 40%니까 400만 원. 중증 치매면 60%니까 600만 원. 그럼 치매 보험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50세 남자, 여자 모두 11,700원, 15,600원이면 되고요. 60세가 16,000원, 24,4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70세도 47,000원, 3만 원이면 돼요. 자, 70세까지도 그렇게 보험료가 부담스럽지가 않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고요. 자, 보험료가 이렇게 되는데 최저 보험료는 3만 원이라서 3만 원이 안 되는 연령대는 여기에 다른 꼭 들어가면 좋은 보장들을 같이 세트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자, 67세 여성분입니다. 자, 미세먼지가 심했던 일주일이 경과되고 여러 번 쓰러지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거겠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분 진단은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후유증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이분도 평상시에 보험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뇌경색증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일선에서 보면 이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보험은 3건, 2건 이렇게 있으신데요. 뭐냐면 뇌출혈 진단비, 뇌출혈 수술비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보험도 뇌출혈 진단비, 뇌출혈 수술비만 있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뇌출혈만 있는데 진단은 뇌경색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면책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범위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뇌출혈은요. 전체 뇌환자 비율 중에 9.7%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보상될 수 있는 게 9.7%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뇌경색이었잖아요. 예, 뇌경색은 뇌출혈보다는 큰 뇌졸중 범위 안에 있어야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뇌출혈이 아닌 뇌경색증을 갖고 있으려면 보장을 하려면 뇌졸중이 돼야 되고요. 이것도 전체 뇌환자 질환의 63.6%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전체가 다 되려면 100%를 다 보장하려면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뇌혈관 질환. 그래야 예를 들면 출혈되지 않은 또는 경색되지 않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제일 대표적인 게 뇌혈관 질환의 후유장애입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후유장애 생겼다라고 했을 때 뇌혈관 질환 이 부분이 있어야만 보장이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사례는 뭐냐면요. 50대 중반 여성분이에요. 예. 평상시에 건강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가슴을 송곳이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분 진단은 협심증 진단이 나왔어요. 협심증. 자, 이분도 평상시에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3건, 2건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분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뭐였냐면 급성심근 경색증이었어요.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 급성심근 경색증 수술비인데